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전기전자 회로 실습을 하거나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여기 있는 다양한 종류의 배치되어 있는 이 브레드보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합시다. 어, 우리가 이제 전기 회로를 구성하다 보면은 임시로 회로를 구성해서 내가 원하는 실습을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풀고 이제 다시 또 다른 회로를 구성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실제로 인제 어떤 제품을 만들 때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인제 부품들과 부품들 사이에 인제 회로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 이렇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PCB라는 걸 만들고 여기에 이제 부품을 올려서 솔더링을 하게 되면 요렇게 인제 보드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뭐 교육용이든 아니면 일반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많은 전기 전자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회로 설계를 통해서 이렇게 부품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부품들 간의 연결고리를 다 우리가 그 회로를 통해서 구성을 하고 이런 PCB라고 하는 인제 회로 기판을 뜨고 거기에 부품을 올려서 실장을 해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까지 올려서 최종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근데 인제 보통 학교나 우리가 일반 이런 바로 제품을 만들기 전에 내가 원하는 회로를 임시로 만들어서 한번 간단한 것들을 테스트할 때 많이 쓰는 것들이 여기 있는 브레드보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회로를 갖다 구성했다가 수정하기도 하고 부품을 다시 재활용하기도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브레드보드를 사용하는 거를 설명을 하면서 요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LED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 LED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흐르면은 빛이 나는 이제 소자죠. 전기 소자인데 인제 그리고 그다음에 이 LED에 전류를 흘렸을 때 적정한 수준의 전류가 흘러서 적정한 크기의 그 밝기에 빛이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항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이 있는데 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전원을 5 볼트를 공급을 해 주면 LED에 무조건 불이 켜지는 예를 들어서 파워온 LED 그런 기능을 구해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브레드보드를 쓰지 않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어 LED가 있죠. LED하고 저항을 이제 소위 인제 여기 땜질, 솔더링을 해야 되는데 솔더링을 지금 하진 않았고 이걸 이제 핀들을 엮었어요, 전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LED 긴 다리 쪽에다가 저항 225 ohm짜리 저항을 달았고 이쪽은 이제 짧은 다리 쪽이고요. 그래서 얘들을 전원을 공급해서 바로 전기가 LED가 켜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브레드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회로를 구성하려면 이런 식으로 부품과 부품 간의 연결고리, 전기가 흘러갈 수 있는 길을 다 만들고 그다음에 전기를 공급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전원 공급은 여기 아두이노 보드에 있는 5V 그라운드를 연결해서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색을 5V를 하고 지금 갈색을 그라운드에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고 그 아두이노에 전원을 인제 공급을 해 보겠습니다. 공급을 하면은 이렇게 불이 켜지죠. 그죠? 예, 이제 220 아답터 통해 가지고 여기에 전원이 공급되면 지금 여기서 인제 이 보드에서 레귤레이터 통해서 인제 5 볼트로 전환을 시켜 주고 이 보드 전체에 5 볼트가 공급이 되는데 그 5 볼트하고 그라운드 이 보드에 5 볼트와 그라운드를 연결해서 LED 불을 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원을 켰을 때 이런 LED가 켜지는 이런 회로를 구성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요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 다 인제 이 부품들이 쉽게 빠지지 않도록 전기가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단락이 생기지 않도록 다 이제 솔더링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습을 하고 끝나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이거를 빼고 부품을 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다 솔더링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녹여 가지고 다시 분해한다든가 그런 건 되게 번거로운 일이겠죠. 그래서 인제 그럴 때 사용되는 게 이런 브레드보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회로를 우리가 계속 쓰는 게 아니라 회로를 구성했다가 다시 풀었다가 회로를 또 다르게 구성했다가 또 다르게 다 부품을 뺐다가 해서 인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회로를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장치가 어 브레드보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브레드보드를 보통 이제 빵판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가 회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여러 부품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의 길을 만들어 주는데 그때 아마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빵을 갖다가 이렇게 써는 나무판 같은 그 빵판 있잖아요. 거기에 예전에는 이 부품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꼽아 놓고 이 부품과 부품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선들을 가지고 엮어서 했다는 아마 거기서 유래됐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빵판, 브레드보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브레드보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브레드보드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있는 것들 다 핀이죠. 여기 있는 핀들은 결국 요렇게 우리가 이 부품을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이렇게 부품을 꽂을 수 있는 핀들이 이제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요런 사이즈들이 쭉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큰 거, 그다음에 얘는 요거 반절 할프 사이즈, 그다음에 이렇게 미니로 해서 작은 것들도 있죠. 일부 부품들만 꽂아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자, 그러면 이제 이 작은 것들은 이제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완벽한 제품은 아니더라도 임시로 회로를 구성한 다음에 어딘가 제품 외형에다가 집어넣거나 하려고 할 때는 또 적정한 크기의 브레드보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부품이 몇 개 안 된다면은 이렇게 큰 거 쓸 필요 없겠죠. 이걸로만 해결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적정한 사이즈가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건 사용되는 회로 구성하는 부품 수나 핀의 수에 따라서 결정하면 될 것 같고, 자, 얘는 그러면 이렇게 넘겨버리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 브레드보드가 있다고 한다면 얘들은 이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 거냐? 간단합니다. 뭐 여기 보통 브레드보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작은 것들 말고 조금 사이즈가 있는 것들은 비슷해요. 좀 이 half 사이즈로 된 거하고 풀 사이즈로 된 걸 보게 되면은 이쪽에 플러스라고 돼서 빨간색이 쭉 있고, 마이너스라고 해서 이렇게 쭉 있고, 다음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면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냐면은 아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회로를 구성한다고 하면은 회로를 구성할 때 이런 뭐 LED나 저항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결국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럼 부품과 부품 간에 서로 다 전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하고 LED를 연결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거를 핀을 꼽음으로써 이 내부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브레드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경우에서 이런 부품들이 그 전류가 흐르려면은 보통은 이런 임베디드 컴퓨터나 이런 MCU 보드에서 5V 그라운드, 이제 전원을 공급을 해주고 그 전원을 공급받아가지고 동작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 부품들이 여기에 막 배치가 많이 될 텐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거다 보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핀이 이렇게 있으면은 플러스 쪽은 이 플러스 쪽에다 하나를 꼽아주면은 이 줄은 다 내부에서 플러스가 그 똑같이 5V가 공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는 이쪽에다가 그라운드를 연결해주면 다 연결된다는 거죠. 그죠?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에 부품을 배치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즉 플러스 그라운드가 필요하면 여기서 당겨다가 쭉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있는 거고요. 어, 뭐, 여기, 뭐,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 뭐, 이거는 그냥 그 관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양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으로 지금 요렇게가 연결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즉, 여기에 핀 하나를 꽂으면은 이쪽에서도 똑같은 이제 그 전압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에서는 이제 그 옆으로 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5개씩 핀들이 있죠. 이 핀들끼리가 서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얘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까 좀 궁금하죠? 그럼 얘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자, 뒤집어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뒤집어 보게 되면은 여기에 철판이 있죠. 그죠? 철판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요렇게 5개가 서로 다 같은 녀석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철판 하나가 이 핀들을 갖다 5개를 꼽을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얘를 한번 제가 살짝 한번 빼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예. 자,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핀을 꼽는다는 거는 위에서 홀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게 아시죠? 마치 클립처럼 생긴 거죠. 클립인데 이렇게 지금 핀이 결국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부가. 보통 이제 안을 열어볼 일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작으니까 잡기가 좀 쉽지 않네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핀 하나를 꽂으면은 나머지 이제 밑에 있는 4개 핀들은 다 이 철판에 의해서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요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애들은 서로 다 요렇게 이쪽으로 5 개씩은 다 똑같이 연결돼 있는 거고, 이 옆으로 봤을 때는 얘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얘들은 여기까지가 쭉 연결이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옆으로는 쭉 옆에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고 이쪽 옆 행으로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헬프 사이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이 풀 사이즈 같은 경우는 플러스 선이 쭉 가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끊어져 있고 다시 여기서 연결돼 있죠. 즉 여기다가 5볼트를 걸어주면은 여기까지는 똑같이 다 5볼트 전압이 걸리는데, 이쪽은 빨간색이 있지만 얘하고 얘는 지금 분절돼 있다는 거, 따로 단절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통 이런 풀 사이즈 브레드보드를 쓸 때 부품을 막 갖다 온 다음에 여기다가 5볼트를 공급해 주고 여기서 막 당겨다가 쓰는데, 얘와 얘를 연결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도 5볼트가 공급된 걸로 생각해서 이쪽에 당겨다 쓰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끔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 양쪽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서로 브릿지처럼. 아셨죠? 예.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좀 요렇게 돼 있다는 얘기. 다 똑같죠? 그죠? 그 내부는. 그러니까 브레드보드 내부가 궁금하면은 뭐 저는 이런 궁금한 게 있으면 부품을 다 웬만한 것들은 다 한번 열어보고 잘라보고 다 하는데, 예, 브레드보드 내부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감이 오겠죠. 그죠? 클립들을 길게 연결해서 서로 전기를 통할 수 있도록 해 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조금 전에 이렇게 LED하고 저항하고 연결해서 5볼트 그라운드 연결해서 얘를 바로 켜봤잖아요. 이제는 따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하느냐. 우선 전원 분리시키고, 차단시키고, 우선 여기서 똑같이 그라운드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5볼트. 네, 지금 전원을 따로 가져올 수 있는데, 이 아두이노 보드에서 전원이, 아두이노가 가지고 있는 전원을 가져온 거예요. 즉,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엇걸리게 해볼까요? 이렇게. 예, 이렇게. 그러면 이 빨간색에다가는 5볼트, 아두이노에 있는 5볼트를 연결하고, 그라운드를 연결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 여기 지금 LED가 있는데, LED 잘 보시면 다리가 짝짝이죠. 그죠? 짝짝이죠? 긴 다리가 플러스, 짧은 다리가 마이너스, 그라운드에 연결돼서 전류가 흘러야 방향을 그렇게 해줘야 불빛이 생깁니다. 불빛이 나와요. 그럼 여기가 지금 긴 다리 있죠? 네, 긴 다리를 이쪽으로 해서, 예, 이렇게 배치시켜 볼게요. 이렇게 긴 다리, 그 다음에 짧은 다리 쪽에다가 저항을 달고, 네, 이쪽도 이렇게 저항을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긴 다리 쪽에다가 여기서 아까 여기서 5볼트 온 게 이 전체 빨간색 이쪽 선으로 다 연결되니까 이쪽에 연결을 해주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그라운드에 있는 거를 여기로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죠? 이렇게 됐죠? 그럼 이 상태,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이렇게 회로를 직접 다 연결해가지고 이 케이블 가지고 바로 전원 공급했을 때 불 켜지는 거하고 좀 똑같이 돼야 될 겁니다. 자,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5볼트. 지금 불이 안 들어오죠? 잘못 꽂은 거예요. 제가 옆에다 꽂아서.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 또 전원이 켜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5볼 아답터에서 전원이 들어오고 이 보드로 5볼트가 만들어지고 5볼트를 빠졌네요. 빠지니까 이렇게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회로들이 솔더링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자체 빠져버리면 회로 구성한 게 동작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해볼 때는 이렇게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전원이 들어오고 5볼트를 가져오고 5볼트는 이쪽으로 쭉 다 흐르는데 여기서 어 이제 5볼트를 땡겨오고 LED 긴 다리, 짧은 다리 저항 연결되고 그라운드 연결해서 전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 구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이렇게. 그래서 그 브레드보드는 지금 이게 보세요. 이렇게 지금 선이 단락이 딱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흔들리거나 해 가지고 전류가 흐르다 말다 해 버리면은 이렇게 그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동작을 안 하는 경우. 자, 어떻든 우리가 회로를 구성해서 뭔가 테스트를 해볼 때 특히 인제 기본 전기전자 실습 같은 경우 할 때는 이런 브레드보드를 자주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두 번만 써 보면은 뭐 금방 익숙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좀 제작을 해 봤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뒷부분은 요렇게 클립처럼 돼 있다. 그 전기가 통하는 도체로 철로 만들어진 클립들이 횡 혹은 종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고 부품을 이쪽 위쪽에서 플라스틱으로 꽂으면은 그 클립에 꽂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거에 의해서 똑같은 클립에 다른 부품이 꽂히면 마치 이렇게 저항과 LED 다리를 연결할 때 솔더링을 하지 않고 하더라도 클립과 클립 간에 이제 얘들이 묶어져 가지고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게 브레드보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브레드보드를 뭐 자주 사용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기본 전기전자 실습할 때 하는 것들하고 아까처럼 작은 자율주행 자동차 무슨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할 때는 또 일부 부품 일부 이렇게 작은 것보다 큰 거보다 작은 브레드보드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그렇게 쓰죠. 그다음에 뒤에 보통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돼 있어 가지고 양면 테이프가 돼 있어서 얘들을 이 브레드보드를 이제 어디 그 제품이나 어디 표면에다 딱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부품을 꽂아서 이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뭐 브레드보드를 초반에는 이렇게 뭐 전기전자 처음 시작할 때는 쪼끔 쓰긴 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우리가 회로도를 구성을 해서 그 회로가 검증이 되고 나면은 인제 보통 이렇게 PCB를 제작을 합니다. PCB를 제작을 하고 관련된 부품들을 여기다가 올려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브레드보드를 쓸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인제 어 그 처음 이렇게 전기전자를 여러분들이 배우거나 실습을 할 때는 이렇게 '브레드보드를 사용한다.'라는 것들을 아시면 될 것 같고 종류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구해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